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우리 같이 단어의 건축가가 되어서 그 가장 작은 부품부터 차근차근 조립해보면서 단어의 설계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문장 하나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비밀의 단서가 다 숨어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어때요? 이 문장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세워볼까요? 보통 우리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문장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 나, 을 같은 조사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네, 맞아요. 나무꾼, 이, 날개옷, 을, 훔쳤다. 이렇게 총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단어 건축의 시작입니다. 이 단어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의미를 가진 더 작은 조각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자,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단어를 만드는데도 이런 벽돌 같은 기본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형태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형태소랑 아주 친해져야 해요. 이게 그냥 가, 나, 다 같은 소리의 덩어리, 즉 음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형태소는 아무리 작아도 자기만의 뜻이나 문법적인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5개라고 했던 단어들을 쫙 보내봤더니 와, 세상에 무려 10개의 형태소가 나왔습니다. 나무 따로, 직업을 나타내는 말꾼 따로, 주어임을 알려주는 이, 날다의 날, 도구라는 뜻의 개, 그리고 옷,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진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인 거죠. 자, 이렇게 재료를 잔뜩 모았으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죠. 건축가가 목재, 철근 나누듯이 우리도 이 형태소들을 딱 2가지 기준으로 한번 깔끔하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자립성.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문장에서 보면 나무나 옷은 그 자체로 딱 단어가 되죠. 이런 게 바로 자립 형태소고요. 반면에 꾼이나 동사의 일부인 날, 훔치 같은 애들은 어때요? 혼자서는 절대 못 쓰죠. 꼭 다른 말에 찰싹 붙어야만 제 역할을 하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2번째 분류 기준은 바로 의미의 종류입니다. 이 형태소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같은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문법적인 관계만 표시해주는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날이나 훔치는 혼자 못 쓰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기준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날다, 훔치다라는 실제 행동,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류상으로는 실질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과 훔치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 형태소인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재료 분류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단어라는 집을 짓는지 그 기본 설계도 2가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단어의 중심에는 바로 이 어근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 부분, 말 그대로 단어의 뿌리이자 건물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단어는요, 딱 2종류로 나뉩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초, 즉 어글 하나로만 딱 이루어진 단일어. 그리고 기초에 뭔가를 더하거나 기초 2개를 합쳐서 새롭게 만든 복합어. 이렇게 딱 2가지 뿐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요? 먹다는 먹이랑 다. 형태소가 2개인데 왜 단일어예요? 하는 친구들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다, 고, 어서 같은 어미들은요. 단어의 모양만 살짝 바꿔주는 문법적인 장치일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아요. 뭐랄까 페인트 칠 같은 거죠. 페인트 색깔 바꾼다고 집 자체가 다른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형성할 때에는 어근과 나중에 배울 접사만 따지는 거고 먹다는 어근, 먹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맞는 겁니다. 자, 단일어는 이제 이해했죠? 그럼 이제 우리 어휘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진짜 고급 기술, 바로 복합어를 만드는 2가지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합어를 만드는 방법도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핵심 재료인 어근과 어근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성어고요. 둘째, 어근에다가 특별한 기능을 가진 부품, 이걸 접사라고 부르는데 이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이 합성어는 또 그 안에서 의미 관계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논과 밭처럼 둘의 의미가 대등하게 나란히 합쳐진 대등 합성어. 둘째, 돌다리처럼 돌로 만든 다리라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꾸며주는 종속 합성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낮을 보세요. 이게 그냥 밤과 낮이라는 뜻도 있지만 밤낮으로 일한다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뜻으로 변신하죠. 이런 걸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어근과 어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건축가의 비밀 노트 같은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어간은요,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될 때, 그러니까 먹다, 먹고, 먹으니처럼 변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요. 반면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의 핵심 뿌리라고 했죠. 자, 먹다를 보세요. 활용할 때 안 변하는 부분은 먹, 실질적 의미의 뿌리도 먹. 여기서는 어간과 어근이 똑같아요. 쉽죠? 근데 오가다를 볼까요? 오가고 오간이 하니까 변하지 않는 어간은 오가 전체예요. 하지만 의미의 뿌리를 찾아보면 오다의 오와 가다의 가, 어근이 두 개가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먹히다. 먹히고 먹히니 하니까 어간은 먹히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는 당하다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일 뿐 진짜 의미의 뿌리는 먹 하나뿐이죠. 어때요? 이제 어간과 어근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자, 오늘 우리는 단어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제 짓밟히다 같은 복잡한 단어를 보면 어떠세요? 그냥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건 짓이라는 접사와 밟다라는 어근이 만나고 거기에 다시 히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구나 하고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면 어떤 단어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속에 숨은 논리를 찾아내는 재미를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말의 세계 정말 깊고 흥미롭지 않나요?